네,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을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이제 열통계랑 양자를 시작할 거예요. 열역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일반 물리부터 순수 이제 열미통계 전공 영역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로 묶어가지고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해볼게요. 연력학 파트랑 전공 통계 파트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하는데 이게 조금 믹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력학 파트가 안 나와버리는 파트가 있겠죠. 그러면 좀 열통계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열통계의 일부분 같은 경우는 학부 그러니까 일반 물리 책하고 약간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완벽하게 이제 구분하기 좀 그렇고요. 좀 학부 수준에서 쉬운 연력학 같은 거 보면은 일반 물리랑 좀 자세히 일반 물리처럼 안 쓰여 있지만 일부분을 현실 기체라든지 반대류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 기체를 살짝 다루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전공 같은 경우는 전공이랑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눈다면 이제 학부 일반 물리에서 열기관 그 다음에 통계 완전히 전공으로 넘어가는 통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얘들을 좀 보시면은 뭐 열기관 파트가 나오는 파트도 열기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오면은 뭐 그냥 통계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잘 공부하셔가지고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두 문제씩은 나오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볼게요. 강의 같은 경우는 연력학 파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통계로 넘어가가지고 통계, 그 다음에 통계에서 뭐를 다루는지 그리고 고전 통계, 고전 통계라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양자로 넘어가면 양자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확률 모형으로 나오는데 완벽하게 양자 통계를 다루기가 학부 수준에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고전 통계에서 고전 통계도 빡시거든요. 왜냐면 완전 수학이란 말이야. 위상 공간상에서 다루는데 양자역학은 그걸 받고 확률 모형으로 넘어가 버려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적분이랑 뭐 이런 걸 할 때 양자역학 자체가 약간 행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렬 그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학부 수준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학부에서의 양자 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편법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약간 돌려가 가지고 네, 돌려서 이렇게 좀 알려드릴 거예요. 완벽하게. 네, 그래서 뭐 통계 같은 경우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통계라는 거는 전체 집단 얼마가 있냐 해가지고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키를 알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키가 분포해 있는 거 알면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알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남자 키 183이잖아. 평균 키가. 네. 그래서 길 가다가 막 190대 우습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73 정도 되나? 네.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거의 안 나. 그러면 173에 다 몰빵으로 돼 있다는 소리고 표준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리면은 쫙 이게 흩어져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통계를 알 때는 어떤 그 집단 특성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확률 정의를 해줘야 돼요. 맞죠? 네, 확률.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확률을 정의를 할 거냐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카운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수학적인 걸 좀 피해가지고 수학에 매몰되면 안 되거든요. 통계를 할 때. 그러면은 물리적인 개념이 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것보다도 조금 논리 흐름상 이렇게 맞게 제가 책을 써놨어요. 일반 척이 그러니까 학부에서 물어보면은 압도적으로 통계를 싫어해요. 잘 못하기도 하고. 책도 완전 수학적으로 좀 쓰여 있어가지고 보다 보면 이 뭔 소리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나마 양자가 나아요. 그나마 학부 수준의 양자역학은 그나마 좀 이해는 가는데 나중에 통계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최대한 제가 좀 잘 이해한 만큼 잘 썼고 그 다음에 잘 알려드릴 테니까 뭐 따지고 보면 별거 없어요.
네, 그냥 뭐 확률 정의하는 거다. 통계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자 통계 같은 경우는 좀 편법으로 할 거예요. 고전적인 거를 좀 이용해 가지고 할 거고요. 순수 양자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충분하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좀 시작해 볼까요? 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열이라는 거를 뭐 여러분도 보면은 뭐 뜨겁다 차갑다. 우리 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되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42도가 너무 죽어요. 그러니까 신체 온도는 42도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장기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면은 고기 구워 먹잖아. 치 이렇게. 그쵸? 네, 물은 100도 이상이 없죠. 왜냐하면 상변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단백질 같은 경우도 얼마 올라가 버리면 타버리죠. 사람은 신체 장기가 42도 이상에서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42도가 이상이 없어요. 네, 신체 체온계 같은 경우는 42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신체 온도 같은 경우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고전에서 생각했냐면 어떤 열이라는 거는 그 자체 특성으로 생각했어요. 자체 특성. 뭐냐면 찬 기운, 뜨거운 기운, 네, 이런 것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얘를 계측이라는 개념을 개념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힘들었겠죠. 물론 이제 과학이 좀 덜 발달한 경우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과학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열이라는 거를 계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측정. 그러면 계측 측정을 하려면 얘들의 특성이 뭘로 이루어졌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열이라는 걸 할 때는 다룰 때는 얘들의 온도가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구나. 그럼 온도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이런 게 발상이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열역학 같은 경우는 핵심 자체가 좀 보시면요. 열역학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달했냐면 산업혁명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되게 단순했어요. 뭐냐면 열은 뭘로 다루냐면 이게 팽창을 해야 되잖아. 엔진 팽창을 해서 얘가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를 얘 팽창해서 운동 에너지로 전달시키는 거죠. 왕복 에너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크랭크축 해가지고 얘를 회전 에너지로 바꿔요. 그러니까 얘 굴러가는 거잖아. 예, 그러면서 열역학이 폭발적으로 발달했는데 여기서는 되게 단순했어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1kg에 주면은 얘들이 과연 얼마의 운동 에너지를 줄까? 어떻게 하면 올릴까? 그래서 열 효율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석탄 1kg을 태웠는데 1m 가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1m 가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로 할 거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는 열 효율 그리고 얼마나 이제 쉽게 만드느냐. 엄청 복잡하면 안 되겠죠. 쉽게 고장 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쉽게. 그래서 열역학은 산업혁명 때문에 엄청나게 발달해 버립니다. 알죠? 실질적으로 얘들 때문에 교통이 발달하고 문화도로 이제 쉽게 전파되고 해서 얘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 좀 보면은 얘들을 좀 보자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얘가 완전히 통계역학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 같은 경우는 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지를 해결이 불가능했어요. 열역학 이 학문 체계에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열역학 체계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학부 수준에서 일반 물리 수준에서 말하는 열역학에서 이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돼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도입해가지고 그 이유를 다 설명해버려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는 거는 학문적으로 보면 통계에서는 이제 얘들을 이유를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런 시스템이 이따구로 돼 있고 왜 이렇게 되고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왜 연기는 주위로 퍼지고 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요거 때문에 엄청나게 발달했다 열역학이 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온도 같은 경우 보시면은 계측을 해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 인간 기준이에요. 인간이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거, 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물. 그래서 인간 기준으로 했는데 섭씨라는 거는 셀시우스가 중국어로 예전에 우리는 문자를 중국어를 차용했잖아요. 중국어로 하면 이 셀시우스를 표현하는 게 섭자가 있어요. 섭자.
그래서 김씨, 입씨, 박씨 그거예요, 진짜로. 섭씨. 솔셀시우스가 셀시가 아니라 그 한문을 번역을 하는 게 섭자가 있어요. 섭자. 그래서 섭씨예요. 아셨죠? 얘가 만약에 셀시우스가 아니라 뭐 데이비드였으면은 다씨가 될라나? 네, 아무튼 이렇게 진짜 섭씨예요. 뽕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로. 김씨, 박씨 진짜 섭씨 맞다고. 아셨죠? 네, 섭씨 온도. 네, 이게 옛날에 건너와가지고 네, 뽕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아셨죠? 네, 나중에 설명할 때 진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섭씨 온도. 그래서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물을 순수 이제 물을 기준으로 0도, 100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 칸씩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한 거고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들이 왜 온도가 왜 존재를 하지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좀 발달하다 보니까 분자의 움직임이라는 그러니까 입자의 움직임이라는 거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입자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입자 움직임으로 하는 거를 절대 온도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은 이 절대 온도는 도달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양자역학 때문에 불가능해요. 양자역학은 입자는 정지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입자 자체가 정지하는 거는 양자역학적으로 안 돼요. 이게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못은 나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온도는 0도는 절대 온도는 불가능하다. 일단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최저 온도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되게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화씨 같은 경우는 아마 화씨는 미국만 사용할 거예요. 미국만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미국이 야드, 마일, 이거 미국 그래서 기상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막 100도 막 이러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인치 미국. 근데 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만 독특하게 이거 쓰고 있거든요. 마일 막 이렇게 되고 헷갈려요. 계량이 조금. 그래서 화씨 미국에서는 이거는 파렌하이트니까 화씨입니다. 아셨죠? 네, 진짜예요. 화 뭐뭐 해가지고 얘가 화씨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처음에 기준점을 뭐 이상하게 좀 잡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약간 계량적으로 됐는데 1기압에서 물이 오는 온도를 32,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온도를 212, 180 눈금으로 나눠놨어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눈금이 섭씨랑 눈금이 틀립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변환하는 거는 이렇게 변환하는데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아셨죠? 네. 모르셔도 돼요. 뭐 미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섭씨랑 절대 온도는 눈금이 똑같은데 화씨만 달라요. 네, 화씨만. 알아두시고 상식으로. 자, 그리고 열폐형 상태랑 이제 열폐형 상태를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열폐형 상태가 좀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물질을 접촉을 시켜요. 네, 접촉시켰으면은 얘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을 주겠죠. 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평형 상태가 되면은 온도가 똑같아진다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통계에서 자세히 할 거고 연력학에서는 아주 러프하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고 복사평형도 있어요. 태양에서 지구한테 열을 주죠. 그러면 지구가 열을 흡수하고요. 또 방출을 한단 말이야. 그게 꾸준히 이루어져요. 꾸준히. 그렇죠. 네. 그래서 동적평형, 그러니까 평형 상태의 정의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걸 평형이라고 그래요.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 네. 그렇죠. 어떤 역학적인 연력학적인 변수들이 변화하지 않는 이런 것들. 네, 갑자기 부피가 커진다거나 이게 말고 그냥 그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온도까지 이제 똑같아지는 그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동적 평형도 있다. 알아두세요. 동적 평형. 하지만 동적 평형, 정적 평형 다 포함을 해가지고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평형 상태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연력학 영법칙 같은 경우도 통계로도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해요. 알죠? 증명해 드릴 건데 자, 보시면 연력학 영법칙이 왜 나왔냐면 연력학 법칙이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통계에서 다시 써요. 연력학을 다시 쓰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가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연력학 영법칙을 나중에 넣어놓는 거야. 이 논리 흐름상 영법칙이 존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법칙이라는 거는 이 평형 상태를 정의해야 되거든요. 평형 상태. 네, 평형 상태가 정의가 돼야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평형 비평형 상태를 정의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평형 상태는 뭐냐면 이거예요. 두 물체가 열평형 상태에 있으면 온도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알죠? 네, 온도가. 네, 그래서 물체를 뜨거운 물체, 차가운 물체 섞어버리거나 접촉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들 고체 같은 거는 A, B 고체를 접속시키면은 전도로 의해서 가는 거고 액체를 섞어버리면은 얘들이 분자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알아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는 얘들이 그냥 쭉 섞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온도에 가요. 근데 고체 같은 경우는 전도로 해서 여기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이렇게 쭉 주겠죠. 에너지를 줘요. 열량을. 네, 그래서 요 같은 거 해보면 이건 기출이거든요. 근데 엔트로피는 뺐어요. 알죠? 여기서는 지금 전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뺐거든요. 그래서 좀 풀어드리면요. 되게 쉽죠? 왜냐하면 Q는 MCT는 아시죠? 네, 이거는 중딩적인 거니까 너무 상식이니까. 그러니까 열량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얘는 온도를 뭐 라지티로 하기도 하고 스몰티로 하는데 라지티로 할까요? 예, MCT. 네, 요건 알아두시고요. 예, 이거 중딩 내용이니까 이거는 뺐어요. 진짜 너무 당연히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MCT라는 건. 그래서 질량 이거 합쳐가지고 하는 거는 연료량이죠. 요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단열이 돼 있으면 왜 얘 에너지 합이 똑같아요. 어디 도망갈 게 없잖아. 네, 그래서 초기값, 나중값, A, B 초기값 더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따라서 QA 더하기 QB는 QA 프라임 더하기 QB 프라임.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열평형 상태 되면 이 두 개의 온도가 똑같아져요. 초기가 다르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따라서 MC에 처음에 4T 더하기 2분의 3M 그렇죠? 3분의 4C 그 다음에 처음에 T 이게 A고 B 그렇죠? 따라서 그 다음에 MC 더하기 이거 하면 2죠. 네, EMC 그 다음에 T로 T0로 똑같아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A에서 B로 전달될 열량 같은 경우는 먼저 T를 구하면 그래서 T0라는 거는 여기 계산해 보면은 이게 6이거든요. 이게 3이고 따라서 2T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전달될 열량 같은 경우는 델타 Q라는 거는 전달됐다는 건 준 거죠. 네, 얼마를 줬냐? 그럼 여기서 이거 나중 거를 빼는 거니까 이 같은 경우는 따라서 MC에다가 4T에다가 그 다음에 MC에다가 2T니까 따라서 EMCT 요만큼 줬네요. 네, 받은 거랑 준 거랑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이 부호가 살아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기출 참고하시고요. 아직은 뭐 엔트로피 우리가 그 하는 거는 안 나왔으니까 안 배우는 거니까 그냥 전도적인 걸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열평형 상태가 이런 게 온도가 똑같아지는 거다. 네, 알아두세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중에 다 이끌어낼 수 있어요. 네, 지금은 그런가 보다. 네,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구나. 네,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는 연력학에서는 그냥 경험 법칙이었어요. 왠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유적인 걸로 발달하거든요. 왜냐하면 뉴턴 역학도 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왜 끌어당긴지를 몰랐잖아. 그냥 그게 가설이었죠. 네,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끌어당긴다. 인력이 작용한다. 청력은 없고 인력만 작용한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유를 대기 시작했죠. 아인슈타인 그 일반 상대론에서 시공간의 공률 때문에 중력이 작용한다. 네, 그런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하는 거고 열평형 상태가 왜 되느냐? 그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통계에서 완벽히 설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열 전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그 산업혁명에서 생각해보세요. 열기 그 엔진이 있는데 엔진이 휘발유랑 공기랑 섞어가지고 스파크를 일으키고 아니면 또 디젤 같은 경우는 고온 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이 팽창이 가장 큰 게 기체예요. 맞죠? 팽창이.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풍선 같은 거 보면은 온도만 살짝 더 확확 풍선 이렇게 팽창하잖아. 액체, 고체는 팽창을 별로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이게 열을 공급을 하면은 이제 얘들이 팽창을 하니까 우리가 왜 기체를 자꾸 다루지? 라는 거는 기체를 써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기체를 써먹어요. 액체 같은 건 아주 유체 역학으로 가고, 네, 고체 같은 경우는 네, 고체 동력학적인 거랑 뭐 이런 게 가는데 우리는 기체를 많이 활용을 한다. 네,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열이 어떻게 이제 전달되느냐? 뭐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고체 열이 전달하는 거는 고체, 액체 그 다음에 그게 있죠. 완전히 진공 상태에서 복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파트가 전도 파트가 여러분들 기출 같은 거 보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실질적으로 그 연력학을 할 때는 연력학 파트에서는 뭐가 거의 핵심이냐면 열기관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빼고 이걸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내는 거예요. 네, 만약에 두세 문제, 연력학 파트가 두세 문제로 있으면은 이 전도 문제를 낼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열 통계로 쭉 흐름상 여기는 사이드 격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안 나오는 중에 하나. 객관식 문제 해가지고 연력학 파트가 한 네다섯 개 나온다. 그러니까 열 통계가 그러면은 이거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피트 같은 거라든지 다른 거 찾아보면 이거 가끔 나와요. 이거는 왜냐 객관식으로 내기는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자, 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자,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는 지금은 그냥 자연히 그렇게 생겨 먹었었어요. 네, 이유 같은 건 나중에 되고 통계에서. 그러니까 연력학 파트에서 왜 그렇지라는 거는 나중에 통계에서 다 설명을 하니까 그냥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 접촉한 온도가 다른 물체가 있을 때 고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전도는 열을 누가 전달을 하느냐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뭐가 되냐면요. 얘들의 요거 분자의 흔들림 있죠? 분자의 흔들림. 분자의 흔들림이고 그 다음에 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전달해 버립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전자는 막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줘버려요. 빨리. 네, 빨리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절전도. 자, 열전도 같은 경우는 얘는 고온을 뭐 T1이라고 했으니까 T1으로 할게요. 고온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T2가 저온부예요. 여기가 고온, 여기가 저온. 네. 뭐라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 라면 먹을 때 끓이잖아? 그러면 나무젓가락 사용하는 거랑 쇠젓가락 사용한 거랑 쇠젓가락 살짝 담궜다가 잠깐 손씻으러 갔다 하면 뜨겁죠. 예. 그래서 전도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고온부, 라면부, 여기는 이제 젓가락, 쭉 젓가락.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열이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우리가 계측을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물질이 있는데, 젓가락을 좀 오버해서 그렸다 할게요. 네. 라면에 담궈져 있는 젓가락. 여러분 손이 만지고 있겠지. 그래서 열 전도되는 열량이라는 거는 열 전도도가 있어요. 열 전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금속.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유전자가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애들이 열 전도도 높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고기 굽거나 할 때는 나무젓가락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라면 먹을 때도 나무젓가락 사용 많이 하죠. 네, 쇠젓가락 사용하면 뜨겁죠. 조금. 그래서 열 전도도 이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이 크면은 당연히 많은 열이 오겠죠. 단면적이 크면. 네. 단면적. 그리고 뭐가 되냐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생각해보세요. 나무젓가락이 1m야. 그럼 오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잖아. 쇠젓가락도 1m면은. 네. 그래서 길이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길이. 여기가 길이 T. 여기 단면적 A.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온도차가 또 결정을 해요. 온도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열이 많이 와요. 온도가. 그래서 T1 T2. 그 다음에 시간. 여기는 온도, 얘는 시간이에요.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전도도니까 전도도 내어두세요. 혹시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해가시죠?
열 전도도 열 전달 뭐 하는 거 뭐 그건데 뭐 대부분 열 전도하더라 K를 씁니다. 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뭐 열 전도율 K를 열 전도율 뭐 같은 말이에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열량.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넘기면은 단위 시간당 열이 전달되는 열량을 말하겠죠. 그래서 고온하고 저온 이렇게 있으면 열이 쭉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면에 열이 이동하는 양이 똑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통행을 하잖아. 예. 그럼 여기서 10을 주면은 모든 공간에서 밖으로 새지 않는 이상 다 10이 통과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열이 통과하는 열량, 여기 통과하는 열량이 똑같습니다. 열 표현 상태 되기 전에. 얘는 안 바뀌어요. 고온하고 저온에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 라면 100도로 끓이고 있잖아. 여러분들 온도 36.5도잖아. 체온이. 그렇죠? 네. 부분적으로 좀 변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안 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열이 이동한다. 그래서 열 저장체가 고온 여기는 졸라 크다. 여기도 졸라 크다. 그래서 T1, T2가 안 바뀐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오셨네? 네. 알아두세요. 이게 식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주니까 식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는 계속 공급하고 여러분도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젓가락 만진다 그래서 체온이 바뀌면 안 된다고. 여러분 죽는다고. 아셨죠?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예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자, 저런 문제 나오면 단위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단위로 해야 되고 해석 잘해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막 센티미터로 줄 수도 있는데 단면적을 저희 미터로 줬잖아요. 이거 다 킬로그램, 미터 이걸로 다 바꿔줘야 돼요. 아셨죠? 단위 문제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값 나와버리니까. 자, 볼까요? 얘는 그대로 공식에다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이 단위 시간당 그걸로 줬으니까 열량이 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AB를 통해 80W의 일정하게 전달된다 그랬죠. 네, 80W.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80W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쭉. 네. 그러면 해보면은 자 여기서 볼게요. X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0.49 4m고 그럼 여기 위치에 대해서 80W가 빠져나가니까 따라오잖아요.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80W가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80W가 들어온다고 이 공식 써가지고 네 그러면은 자 X분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의 열 전도도는 200이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이 0.01 그리고 온도라는 건 30에서 뭐라 할까요? T라 할까요? 네, T 이렇게 되죠. 맞죠? 네. 얘는 어디냐면 열원 30도 열원에서 A의 끝에까지 전도되는 네, 이게 80이에요. 맞죠? 80. 자, 그리고 이제 B에서 B 왼쪽 끝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얘는 따라서 0.4 마이너스 X분의 얘는 400이죠. 열 전도도가 B가. 네, 그리고 0.01 그리고 T 마이너스 20. 왜냐면 얘가 온도가 높겠죠. 쭉 온도가 떨어져야 되니까. 네. 요렇게 요것도 80이다. 안 바뀌어요.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2에다가 30-t는 80x. 요것도 계산해 보면은 4에다가 t-20은 이것도 요건 32-80x. 그렇죠? 네, 이걸 더할까요? 80x 날려버리고 네. 쭉 더하면 60이고 80이고 마이너스 80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2 이거 하면 2.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따라서 2t 마이너스 20은 32. 그렇죠? 따라서 t라는 거는 26도. 단위 안 쓰면 틀려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t 26 집어넣으니까 4, 8. 그러면 날아가니까 따라서 x는 0.1m가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온도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게 1차원적으로 떨어지니까 온도가 쭉 1차원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길이당 온도를 그려보면요. 여기가 길이 여기 온도 그러면 30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가 20도라고 그랬죠? 20도. 그 다음에 0.1, 0.4라고 할까요? 여기가 0.2 그렇죠? 0.3 어이씨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 0.1 0.2 0.3 0.4 대충 그릴게요. 네, 그러면은 얘는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26도를 떨어져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맞죠? 여기가 25도, 여기 26도 대충 이렇게 이 정도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맞죠? 네,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죠.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0.1에서는 4도가 떨어지는데 이게 3에서는 6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조금 만만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알았어요. 1차적으로 떨어지겠죠. 온도 같은 경우는 길이에 관련된 거니까 네, 저런 식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잘은 안 나와요. 아마 유명해서 한 번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요. 알죠? 혹시 수직식 정리도 평생 안 나왔는데 내버렸잖아. 아 모른다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라고. 네,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판별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수준에서 판별할 거면 강사를 해야 돼요. 아셨나요? 네. 그래서 출제자가 누가 들어갈지 몰라요. 기존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고집 세시는 분들은 자기가 내고 싶은 거 내버립니다.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고 판별하지 마라. 예, 다 공부해라. 제가 주어지는 거는 드린 거는 웬만하면 다 아세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뭐 대류는 있죠. 대류 같은 경우는 열을 받으면은 분자 간의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얘가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대류 메커니즘은 없어요. 대류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 경우라든지 뭐 예를 들어 유체 흐름이라든지 이거는 니비우스-스토크스 방식 그걸 해를 풀어야 되는데 해가 존재하는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미분 방식이라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똑똑하죠. 예, 근사적으로 풀어버립니다. 컴퓨터 집어넣어가지고요. 예, 근사해갖고 풀어갖고 잠수함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다 써먹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자동차 이렇게 공기역학도 이것도 다 써먹고 있습니다. 실험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해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는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체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론상 이게 존재를 하느냐, 이게 살짝 손봐갖고가 아니라 완벽하게 존재하느냐는 아직 몰라요. 네, 아무도 못 풀고 있어서. 네, 그러면 그거 풀면 10억 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10억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떼돈 벌걸요. 네, 강연만 해도 네, 장난 아닐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농담이에요, 아셨죠? 엄청 어려워요. 자, 그래서 대류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이라는 게 아까 내가 말했잖아. 뭔가 얘가 분자 간에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는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진공 상태에서 열이 존재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 하냐면 전자기파, 광자가 알갱이잖아요. 네, 빛알갱이. 예, 여러분도 그래서 주위로 열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적외선 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존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온도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불 끄고 안 보이겠지 하잖아요. 열화상 카메라 좋은 걸로 딱 찍어버리면 다 보여버립니다. 예, 뱀들이 이제 그걸로 보죠. 뱀들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도까지 파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눈밭에 여러분들 친구가 도망갔잖아. 그러면 눈밭에 이렇게 발자국 땅땅땅땅 나는 거 보이죠? 맞죠? 뱀은 그렇게 봐요. 온도차로.
그러니까 쥐가 이렇게 막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눈밭에 발자국 모양처럼 보인대요. 예, 온도가. 예, 뱀은 그런 식으로 발달해갖고 적외선 보잖아요, 뱀. 네. 뱀 시야 같은 경우는 냄새도 맡고. 네, 인간은 이제 가시광선으로 특화돼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발달했으니까. 왜냐하면 가시광선 영역대가 제일 밝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일부분의 빛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복사 같은 경우는 연구가 많이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거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을 할 거예요. 동계 시간에. 예, 슈테판 볼츠만 법칙하고 빈의 변이 법칙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거를 빛의 세기라고 하는데 시그마 t의 4제곱 표면의 빛 그러니까 표면 온도의 비례예요. 단위 면적당. 예, 그래서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태양하고 얼마나 열 방출의 비가 뭐 차이가 나느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절대 온도 넣어야 돼요. 아셨죠? 이거 섭씨 넣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 온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한 5,600인가 6,000켈빈 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한 300켈빈 언저리 될 거예요. 네, 해보시면요 한 16만 배인가? 엄청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열 방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적외선 내는 거고 태양은 주요 파장이 가시광선 파장을 내죠. 난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죠. 난로. 그래서 이게 복사. 네, 그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고요. 이건 나중에 다 증명하니까 알아두세요. 네, 깔끔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게 표면 온도예요. 얘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 에너지 G로 방출하는 에너지 이렇게 네,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다. 이거는 상수고요. 나중에 상수도 다 얘가 뭘로 이루어진지 다 하거든요. 통계에서 증명을 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들이 태양이 여러분들이 적외선만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외선 파장을 가장 강하게 내는 거지. 여러분도 자외선 내기도 해요. 그게 뭐 100만 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지만 여러분들이 전파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 특정의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쭉 퍼져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별 같은 경우로 좀 보면은 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장 대비 파장하고 얘는 빛의 복사 요거 세기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얘들 쭉 퍼져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별 표면 온도가 표면 온도 T 요거랑 여기 제일 피크 있죠. 그러니까 이 빛들 중에 가장 많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이 빛을 쏘면은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100개 정도 되면은 특정 파장, 특정 가시광선 한 500 나노미터 정도의 그게 광자 개수가 제일 많아요. 태양에서 매번 오는 빛을 100개씩 조사를 해보면은 500 나노미터의 광자 수가 제일 많다고. 수락해도 되고 세기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최대 파장. 예. 파장이 제일 긴 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고파장. 그래서 요거를 맥스라 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센 파장. 그래서 요거를 표면 온도랑 곱하면은 이게 일정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천문학을 많이 연구합니다. 뭐냐면요. 어떤 별의 온도를 직접 잴 수는 없단 말이야. 태양을 어떻게 잴까 온도를 가가지고 태양풍 때문에 저기 근처 가기도 전에 다 타버리는데 견딜 수 있는 게 없어요. 태양풍 때문에. 뭐냐면 그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갖고 보내야 되지 않느냐? 안 돼요. 왜냐면요. 방사능이 다 뚫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자장비 다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조금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일단 온도도 문제지만 온도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그리고 방사능 태양풍이 엄청나게 돼요. 지구는 자기장 때문에 많이 막아주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빛을 방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게 팽창하고 있잖아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 팽창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예? 그럼 계산해가지고 이거 최대 파장을 구해버리잖아요? 그럼 별 온도 나와버립니다. 그게 표면 온도가 나와버려요. 표면 온도가. 알겠죠? 표면 온도. 알아두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천문학, 쟤 별 온도가 얼마겠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에도 많이 이용됩니다. 알아두세요. 자, 이건 나중에 뭐 다 배우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 증명해요. 나중에 알아두세요. 비례 변이 법칙도 증명하고요. 네. 그래서 일정한데 이 값도 수치도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수치 대충 한 3mm 정도 나오거든요. 3mm 켈빈 정도. 네, 알아두세요. 정확한 수치는 2.898 이렇게 돼요. 네, 비례 변이 법칙 알아두세요. B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열팽창 같은 경우는 네인데 얘는 이게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대부분 달라지죠.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열팽창이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기체는 폭발적으로 해버립니다. 기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증기관 할 때도 기체를 많이 사용하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똑같아요. 뭐냐면요. 발전할 때 발전이라든지 그 교통 시스템 있죠.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 시대여가지고 모터로 가는데 그 전기차 전에서는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연료만 좀 다를 뿐이지 뭐 디젤이냐, 그 다음에 가솔린이냐, 그 다음에 뭐 LPG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냥 연료를 기화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얘를 휘발유를 집어넣어가지고 공기랑 잘 섞어가지고 스파크를 하느냐 아니면 압축 착화 자연 발화 시키느냐. 디젤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휘발유 같은 경우는 스파크가 있어요. 플러그 점화 플러그가 있어요. 디젤은 없어요. 점화 플러그가 자연 발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디젤은 환경 오염 때문에 아마 디젤 차 금방 없어질 거예요. 못 타거든요. 네, 디젤이. 요즘에 버스들 다 그걸로 바뀌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다 바뀌고 있죠. 네, 좀 멋있어 보이고 차가 낮은 것들은 다 전기차로 보시면 돼요. 자, 열팽창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거는 이제 기체에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선팽창 있고 뭐 부피팽창 이렇게 하는데 얘는 산업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순살 아파트 아시죠? 순살 아파트. 철 빼먹어가지고. 네, 아파트는 되게 쉬워요. 어떻게 되냐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어요. 철근을 박아서, 철근을 막 박아서 이거 여기다 시멘트를 부어요. 그러면 얘 철근하고 시멘트가 그 직물처럼 이렇게 연결이 있어갖고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시멘트랑 철근이 열팽창률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무래도 열팽창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막 10m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몇백 미터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몇백 미터에서 아주 조금 팽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몇 미터가 돼버려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또 지옥의 땅이잖아. 예? 연평균 기온이 60도가 나잖아. 그렇죠? 네. 여름에 40도, 겨울에 막 20도, 20도까지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왔다 갔다 계속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해가 반복을 하면은 얘들이 균열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태풍 또 불잖아. 그럼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꺾일 수 있단 말이야.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요걸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요. 그래서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요즘에는 잘 안 할 거야. 치료할 때 아말감 치료 아시죠? 그 요즘에는 좀 잘 안 하던데 예전에 있어요. 여기다가 수은 이런 게 합성 물질 있거든요. 그걸 아말감이라고 하는데 그게 치아랑 열팽창률이 거의 똑같아요. 치아랑.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크라운 씌운다 하죠. 금하고 레진 이런 게 하잖아. 그것도 치아랑 열팽창률을 맞추는 물질을 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을 뜨거운 거 먹다가 폭 빠져버리거나 이빨 쫙 나가버려요. 맞겠죠? 열팽창. 그걸로 다 이제 산업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부피팽창 이런 거는 어차피 기체에서 할 거니까 금속의 선팽창 개수는 상식으로 조금 알아두세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뭐 저 정도 있구나. 알고 계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변에서 열팽창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금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엔진에다가 그 가스킷 이렇게 씌우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열 팽창 딱 시켜가지고 딱 끼운 다음에 식혀버려요. 그러면 꽉 맞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기차 레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것들이 끊겨 있어요.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로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여름 되니까 다 옆가락도 휘어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여름에는 팽창합니다. 겨울에는 수축을 하고. 수축하면 이제 끊겨버리겠죠. 네, 팽창하면 휘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설계돼 있어요. 예전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열팽창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은 이제 연력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죠? 자, 그래서 뭐 고체냐 뭐냐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루는 거는 연력학 법칙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냐면 증기기관이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게 증기기관에 관심이 있었어요. 과연 얼마나 하면 효율적으로 될까? 그 다음 증기기관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연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를 가정을 하느냐 할 때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이상기체를 가정해요. 이상기체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뭐냐면 뭐를 우리가 좀 고려를 안 하냐면요. 고온 상태에서 기체들이 운동 에너지, 입자 한 개 말하는 거예요. 입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훨씬 커버려요. 끌어당기는 이런 포텐셜이라는 게 인력 말하는 거죠. 네, 그것보다 훨씬 커버리기 때문에 얘를 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계산하기 쉽게 이상기체라고 두는데 이상기체는 뭐냐면요. 이거는 현질 기체에선 당연히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분자의 크기와 분자 사이 인력 이거 포텐셜 말하는 거예요. 네, 포텐셜. 인력이 존재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상 기체는 뭐만 보는 거냐면 그냥 운동 에너지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따라오셨죠? 운동 에너지.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열화 에너지로 이제 가는 거겠죠. 그래서 포텐셜을 무시한다. 따라오셨죠? 포텐셜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뭐가 없냐면 상변화가 없습니다. 상변화가 존재한다라는 건 포텐셜을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상변화가 없다. 이상기체는. 이상기체는 아무리 고온 압착을 하더라도 얘는 기체에서 고체로,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로 안 갑니다. 그래서 얘는 상변화를 하지 않아요. 이상기체.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가상기체 말하는 거예요. 이상기체처럼 활용한, 거의 이상기체처럼 작동하는 게 헬륨이에요, 헬륨. 네, 고온 헬륨. 네. 네.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압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 고압 상태가 되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네, 고온 저압에서. 그 다음에 상태변 없어요. 상태변 없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들 같은 경우를 이제 뭘로 이제 기술을 하기 시작했냐면, 나중에 연력학 변수가 압력이고 부피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통계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보일 법칙 같은 경우는 기체를 이제 가둬놓고 주사기 같은 거 가둬놓고 온도를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등호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봤어요. 기체. 그러니까 압력이 세지면은 얘가 줄고 압력이 약해지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례 관계,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라는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더라. PV가. 이게 보일 법칙이에요. 그리고 샤르르 법칙. 샤르르 법칙 같은 경우는 압력을 일정하게 했더니 압력을 일정하게 위에다가 뭐를 얹어 놓고요. 네? 얘를 부를 때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겠어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얘가 부피 팽창을 하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네, 그렇죠.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 팽창. 네.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무거운 거 한 뭐 10kg짜리 10kg을 올려놔요. 그럼 압력은 항상 10kg로 받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 기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불을 떼요. 네.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가 어떻게 부피가 쭉 올라가겠죠. 네, 압력.
그거 시키면 쭉 내려가겠죠. 예, 샤를이 이러고 간 거야. 그런데 샤를이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직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랑 온도, 이거 온도는 절대 온도예요. 아셨죠? 섭씨, 화씨 아니에요. 절대 온도예요. 얘가 이 V랑 온도가 압력이 일정할 때는 얘는 1차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어느 특정 온도로 귀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정 온도에 대해서는 뭐가 되버리면 부피가 0 나와버려요. 그래서 샤르르 법칙으로 자연계에는 한계 온도, 그러니까 최하 온도가 존재를 하는구나를 알았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온도에서는 더 이상 내가 그냥 부피가 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 최하 온도가 존재를 하는구나. 그거를 절대 온도로 나중에 규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력학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요. 그래서 보일 법칙, 샤르르 법칙 합쳐가지고 보일 샤르르 법칙. 그거 예제는 풀어보세요. 아시죠? 아주 단순한 산수니까 네, 수치 좋은 걸 좀 해보라고 한 거니까 그거 넘어갈게요. 엄청 쉬운 거니까. 네, 그래서 보일 샤르르 법칙이 만족을 했다. 근데 보일 샤르르 법칙으로까지는 했는데 이게 연력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비례식이지 어떠한 방정식이 아니에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비례식이만 존재하면 안 돼요.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정식이 필요해요. F는 MA는 비례식이 아니잖아. 그렇죠? 완벽한 얘는 함수식이죠. 네. 그래서 그 아보가드로가 큰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얘를 보일 샤르르 법칙을 방정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엄청 큰 일을 했어요. 좀 끊어가겠습니다.